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을이 깊어가서 그런지 우리 요 사무실 앞에 그 조그만 공원에 느티나무 그 낙엽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나무 노란 잎들이 그냥 수북히 쌓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에이? 좀 푸근해지잖아요. 가을은 뭐 남자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괜히 아침에 밤새 쌓인 그런 낙엽을 쫙 보면 기분이 아주 뿌듯해집니다. 아주 넉넉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분들 느끼고 계시죠? 이것보다 또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홍시감 소개시켜드렸죠. 저 부산에서 계신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홍시감이 익었어요. 이따만 게 익어서 그것도 커피 타는 스푼으로 숟갈로 오늘 파먹는 맛을 또 듣겠습니다. 그거 구매하신 분들 아주 짱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오늘 그 얘기, 부모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즉 강박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박증, 강할 강자에다 핍박할 박자, 강박증. 불합리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생각을 떨치려 할수록 더욱 초조해지는 정신 이상증. 여기서 불합리하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있어야 돼. 부모님 밑에서 크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부모 밑에서 크지 않았던 거야. 하나 생각 접어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있는 것은 콩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잠갔는데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무슨 손 씻고 아주 복잡한 얘기 많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박 장애는 반복적인 강박 사고, 생각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 두 가지가 겹쳐 나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원치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게 강박 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불안을 잠재우려는 행동, 이거 강박 행동이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즉 강박 장애는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해서 의학적으로는 뇌 딸꾹질이라고 그래요. 뇌에 관련된 건 콩팥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자, 우선 크게 네 가지. 하나는 오염 세척 강박증.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결벽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청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더럽다고 해서 자신의 몸을 자주 씻거나 오랫동안 씻어요.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씻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확인 강박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문 잠그고 나갔는데도 또 들어와서 또 확인하고 들어가서 또 냉장고, 전기불, 가스레인지, 사방천지, 전기불 그냥 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확인하는 거예요. 불이 날까 두려워서 버스 타러 갔다 다시 또 옵니다. 또 와서 확인해. 그래서 이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거.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염세척 강박증, 확인 강박, 그 다음에 대칭 정열 강박. 이거는 물건이 똑같이 돼 있어야 돼요. 신발 앞코나 뒤쪽이 똑같이 돼 있어요. 숟갈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릇이 똑같이 돼 있어요. 옷이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피곤한 겁니다. 에이? 물건의 배열과 각도가 집착돼요. 물건이 삐뚤어져 있거나 각이 안 맞으면 이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 강박. 귀한 물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싸두는 거예요. 쓰레기도 싸두는 거예요. 텔레비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죠. 저장 강박증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강박 장애 중에는 오염세척 강박과 확인 강박 유형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반복적으로 숫자를 세거나 폭력적 또는 성적인 상상을 되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강박 증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만 아니다. 어찌 보면 완벽한 완벽주의로 또는 꼼꼼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관리 꼼꼼한 것과는 다릅니다. 강박 증상은. 아시겠어요? 문제는 지속 시간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나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직업적으로 일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면 이건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리하면 그냥 방치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식이고문, 대인기피증으로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받아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사랑은 받은 만큼 나눈다. 아시겠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무엇인가 결핍이 되면 이런 행동으로 나옵니다. 저축을 많이 해야 쓸 돈이 많은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서양의학적으로 이 원인을 추측하는 거,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뇌신경회로의 이상과 세로토닌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다 라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뇌에 있는 정보 처리 경로가 고장나서 불필요 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다. 세계적으로 약 2%가 강박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 있는 정보 처리 경로가 고장났다. 어찌 보면 이 불안 초조에서 수면 부족, 걔가 콩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동양의학적 해설을 하면, 아시겠어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신경정신 문제는, 이 뇌에 관련된 문제는 콩팥이 관여합니다.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호르몬의 불균형, 여기 지금 세로토닌 이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의 환경과 학습의 문제입니다.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의 이런 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진 것이 성인이 돼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잔존돼 있다가.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얘기는 어릴 적 부모 밑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한, 즉 결핍 상태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부모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성장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또 2살짜리를 무슨 유아원에 갖다 맡기고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갖다 맡기고 종일반에 놓고 어쩌고 저쩌고, 이 자체가 엄마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하고는 엄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 애들이 컸기 때문에 불안, 초조, 긴장 이런 것들이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주눅이 드는 거죠, 현대용어로. 그래서 강박 증상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 지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염세척 강박증, 나보다 위의 사람으로부터 잔소리 들은 겁니다. 넌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냐? 넌 왜 이렇게 거지 같냐? 주눅이 들은 겁니다. 어린 마음에. 그 다음에 확인 강박. 넌 왜 맨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문도 안 잠그고 가스도 안 나고 창문 안 잠그고 그따위로 살았냐?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또 대칭 정열 강박. 신발 제대로 안 됐다. 넌 애가 왜 이 모양이냐? 커서 뭐가 될래? 아주 충격받은 겁니다, 애들은. 또 이 저장 강박.
뭘 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 쓸데없는 건 줄 알고 버렸어요. 애들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부모가 또는 이 아이보다 성장한 어른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그게 뭔데 니 멋대로 버리고 지랄치고 난리 법석을 치고, 그 아이는 아주 죽을 때까지 그게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버립니다. 이런 것들, 오염세척, 확인강박, 그 다음에 대칭정렬, 저장강박, 전부 다 어린 시절에 아주 굉장히 충격받은 겁니다. 여기에 그 농구선수 서장훈 있죠? 그 양반도 지금 나이가 뭐 그건 50줄 되는 것 같은데, 이 양반도 제가 볼 때는 그 결벽증이 뭐 심하다. 그건 오염세척 강박증이에요.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아마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심리적 불안감이 어린 시절 아이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치유 노력을 해야 돼요. 해당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장,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였구나. 내재된 불안 심리를 제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약만 냅다 때려주면 이거는 영원히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박 증상에 대해서 나만이 아닌 누구도 다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됩니다. 평생 학습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칭찬받거나 격려받거나 인정받거나 표창받은 일이 없습니다. 잔소리만 들었을 뿐, 즉 을의 입장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되고 그 다음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에? 그래서 성장 과정 속에서 받아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이러한 칭찬, 격려, 인정, 표창,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그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 누구도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입함으로써 과거의 생각을 희석시켜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식구들이 해야 돼요. 불안과 공포 대상물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 즉 이사를 가도 좋고 가구를 재배치해도 좋고, 또 용어, 예를 들어서 큰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큰엄마라는 그 용어가 들어오면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이숙모라는 얘기, 이숙모 밑에서 혼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위자만 들어가면 딱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름을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주거 환경이 아파트였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혼나고 그랬다면 개방된 공간으로. 또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게 동물 키우기예요. 강아지, 오리, 닭, 염소 뭐든지 내가 갑이 돼. 왜? 살아오면서 을의 입장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서 생활하는 생활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걸 보면 어린 시절 성장 환경 중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살적부터 8까지 간다 이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 심리적인 신경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으로 고쳐지는 병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 가슴 속에 가스라이팅,
그다음에 주눅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아이들이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속에서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잠재돼 있어요. 어른이 돼서도 그 용어와 같은 용어만 딱 나오면, 큰엄마 집에서 살았으면 큰 자만 나오면 그냥 끝납니다. 오죽했으면 그 뭐 시어머니한테 주눅든 여자들은 시청역에서 쓰지도 않고, 시청역을 지하철 거의 쓰지도 않는데 그냥 한다며. 시자만 들으면 벌벌 떨죠. 아버지한테 너무나 많이 혼난 사람은 아자만 들어가면 벌벌 떱니다. 그렇듯이 부모는 자식을,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 유아원에 보내고 모시 보내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2살짜리 유아원부터 유치원부터 이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강박증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점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아마도 어린 시절 성장 환경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오늘 어린 시절 성장 환경 속에서 잘못 형성된 성격 장애, 강박 장애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강박 장애에서 벗어나서 따스한 그런 가슴으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